두 번째 발표는 건국대학교 이명태 교수님이 맡아주실 겁니다. 이명태 교수님은 ISBS 보드에서 디렉터 매니저 멤버로 계시고 ASSB 익스큐티브 디렉터를 맡고 계십니다. 항상 역학회를 위해서 열정을 다하시는 모습에 후배들 항상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좋은 열정 보여주셔서 많은 걸 배우고 있고, 오늘 주제는 저널 퍼블리싱 에틱스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이명태 교수님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내 거는 없네. 제 건 따로 해야 되나? 네, 잠시 발표 준비가 있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되는구나.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건국대학 이명태 교수입니다. 아마 오늘 우리 코디네이터께서 이 스케줄을 짤 때 아마 점심시간에 일부러 저를 넣은 것 같은데, 빨리 끝내라고 그런 것 같은데, 시간이 좀 더 늦어가지고 더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뭐 잘 아시는 윤리에 대한 이야기들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작년에 이어서 제가 또 이렇게 윤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윤리위원장으로 아마 이름이 리스트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학회에서 아마 매년 정기적으로 이렇게 우리 학회 회원들에게 윤리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다 잘 아실 거고요, 사실은. 그래서 한 번 더 리뷰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학회지 출판에 관한 윤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자료는 한국연구제 안에 있는 자료를 제가 일부 발췌해서 만들었습니다. 우리 학회에 보면 주요 이해관계자가 이렇게 세 분이 있습니다. 편집인, 저자, 심사자 이렇게 있는데, 편집위원회를 포함한 그렇게 되겠고, 편집위원장이 아마 대표로 계시고요. 저자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우리 학회의 교수님들 중에 여러분들이 심사자 역할을 하십니다. 편집인 보시면 정의가 논문 투고부터 출판, 그리고 출판 후 사후 관리에 가정의 일련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편집위원회에서는 출판 전 과정과 게재된 출판물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우리 학회 같은 경우에는 편집권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저자인 경우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작물에 대한 공적을 부여하는 것으로 저작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연구의 전체 또는 특정 부분에 대한 상당한 지적 기여를 해야 되고요. 또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을 저자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학회마다 조금씩 다른데 대부분이 보시면 연구에 직접적인 어떤 기여를 한 분들, 논문 집필에 대해서 또 기여를 한 분들, 이런 분들이 저자에 해당이 됩니다. 저자의 순서는 학문 분야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이 대부분 보시면 연구의 기여도에 따라서 정합니다. 그래서 모든 저자가 공동으로 이 기여도에 대한 것에 대한 어떤 동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모든 분들이 모여가지고 저자 순서에 대한 어떤
역할에 대해서 상의해서 그렇게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뭐 학문 분야마다 조금 달라가지고 어떤 데는 수학회 같은 경우에는 보면 그런 순서가 정해지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학회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여도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자 중에 보면 이제 교신 저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크레스판딩 오트인데 이분이 하는 역할은 학술지와 교신하면서 투고 과정 동안에 이 어떤 출판 과정 아니면 뭐 심사 이런 거에 대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정리된 것들이 이제 교신 저자라고 되어 있는데 주로 이제 이 저자 리스트의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저자의 소속 표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연구 결과를 기관이 소유한다는 것, 그 다음에 연구의 진행 및 결과의 진실성에 대해서 기관이 책임진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학술지는 모든 저자의 소속 기관을 표시할 것을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또 일어나면 안 되지만 저자 분쟁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합의하는 것을 권장하고 만약에 더 이제 심각해지면 연구 노트나 그다음에 뭐 원고 관련 기록 등을 이제 보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분쟁을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저자 이외에 이제 기여자, 이제 컨트리뷰터가 있는데 이분들은 저자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연구에 기여한 어떤 분들, 뭐 연구 자원 제공이나 아니면 연구비 획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직무를 수행한 분들도 이 논문에다가 표시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사사표기, 연구에 도움을 준 인물이나 기관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서 사사표기를 합니다. 제 학회 같은 경우에는 주로 사사표기하는 거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논문 수행 과정에서 연구비를 수주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지원받아 수행한 어떤 사업명이나 그다음에 이제 그 비용의 재원 출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표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심사자가 있는데 심사자의 정의는 투고된 논문 원고의 학술적 가치와 연구 수행의 진실성 등을 고려해서 해당 논문의 가치를 판단하는 동료 연구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피어 리뷰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동료분들이고요. 심사자는 심사 원고에 대한 어떤 전문성을 갖춰야 됩니다. 만약에 전문성이 없다고 본인이 판단이 되면 스스로 편집위원장에게 밝히고 심사를 중단하는 게 중단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심사자의 책임을 보시면요, 심사자는 논문의 심사를 수락하기 전에 해당 학술지가 제공한 전문가의 심사 범위, 심사 기밀 유지 방법, 심사 방법 등을 숙지를 하고 이를 준수해야 됩니다. 우리 학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상관이 없지만 주로 이제 서약서 같은 걸 이제 써야 되겠죠, 그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윤리적 학술 출판을 위한 근거 사항입니다. 6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동료 심사, 두 번째 이해 상충, 세 번째 논문 철회, 네 번째 저작권 보호, 다섯 번째 우려 표명, 여섯 번째 독자 통신이 근거 사항으로 있습니다. 첫 번째 피어 리뷰 동료 심사입니다. 동료 심사는 논문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학술지에 투고된 원고에 대해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비판적인 평가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학회에서는 편집위원회에서 이렇게 심사자를 배정하고요. 투고자가 만약에 어떤 논문에 대해서 이해상충이나 아니면 전문성 부족 등의 이유로 특정 심사자를 제척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편집위원장인 경우에는 우리 학회에서 아마 이런 것들은 있으면 안 되겠지만 학술적인 어떤 수준이 현재 낮거나 연구 부정 행위가 의심되면 동료 심사를 거치지 않고 1차적으로 접수 단계에서 원고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심사인 경우에는 2인 이상 전문가를 배정해서 심사를 하고요. 심사자 간 판정이 현재의 차이가 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다른 심사자를 배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해상충입니다. 이해상충은 연구 자체의 본질적 목적보다 연구자 자신의 사적 이익 또는 주변적 이익을 우선하는 경우에 발생하고요. 보면 재정적, 인적, 학문적, 임상적 이해상충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재정적 이해상충 예시고요. 두 번째는 인적 이해상충 예시입니다. 읽어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세 번째는 학문적 이해상충이고요. 네 번째는 임상적 이해상충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네 번째는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상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해상충 관련 서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해상충이 없을 경우에는 이해상충 없음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대부분 SCI 이상의 높은 논문 투고를 하신 경우를 살펴보면 아마 이해상충 없는 이런 것들을 적으라고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아마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세 번째 논문 철회입니다. 논문 철회는 한번 출판된 논문을 수정, 변경 또는 삭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직한 실수가 있다든가 아니면 연구 부정행위, 중복 출판, 비윤리적인 연구 보고 등이 있을 때는 논문 철회를 고려해야 됩니다. 주로 실수가 있다든가 아마 이 중복 출판인 경우가 아마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회 절차는 이 논문의 저자, 제목, 철회 결정자, 철회 사유 등을 명시하고 학술지에다가 공지를 해야 됩니다. 네 번째, 저작권 보호입니다. 학술지는 논문을 출판하고 배포하기 위해서 저자와 저작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저작권은 저작 인격권, 제작권 이렇게 두 지적 재산권으로 이렇게 나누는데요. 이 학술지가 저작권을 양도받게 되면 저작 재산권으로서 자유롭게 논문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저자가.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권고사항이 저자에 대한 과도한 권리 제한 방지를 위해서 학술지는 저자로부터 배타적 발행권을 설정받거나 출판권을 설정받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우려 표명입니다. 우려 표명은 이 논문에 명백한 연구 부정 행위가 드러나지 않고 논문의 신뢰성에 의문이 있을 경우에 편집인은 논문을 철회하는 대신에 우려 표명 기사를 발표할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독자 통신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독자 중에 학술지에 실린 논문에 대한 어떤 논평을 한다든가 질의를 한다든가 비평을 개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세 번째, 학회의 연구윤리 검증 관련 권고사항입니다. 글자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다섯 꼭지가 있고요. 첫 번째 보시면 연구 부정 행위의 유형과 예방이 되는데 유형을 살펴보시면 첫 번째 위조, 존재하지 않는 연구 자료를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가 위조가 되고요. 변조,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 자료를 임의로 변경,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그 다음에 세 번째, 표절. 이 아래 항목과 같은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활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표절이 되고요. 네 번째, 부당한 저자 표기. 아래 세 가지 항목과 같이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부당한 저자 표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당한 중복게재. 이전에 연구 결과를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이라고 이렇게 해서 출처 표기 없이 게재한 경우,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중복 게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기타 해당 사항도 있겠습니다. 예방은 일단은 그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연구 부정 행위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 표절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그 표절 검사를 실시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투고자로부터 연구 윤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오늘 같이 지금 하는 것 같이 학회에서는 정기적으로 이 회원들 대상으로 윤리 교육을 실시해야 됩니다. 우리 학회 같은 경우에는 윤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이런 일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한 제자가 동시에 여러 학술지에 투고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요. 먼저 투고한 학술지에서 게재 승인이 거절된 경우에만 다시 다른 학술지에 투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구 부정행위의 어떤 검정, 판단과 검정,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윤리위원회에서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정행위를 판정 후 제재하는 방법은 논문을 철회하고 경고할 수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회원 자격 제한이나 박탈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생명윤리에 대한 것들을 준수해야 되는데, 우리 학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IRB 기관 생명윤리위원회의 어떤 심의를 받았는지를 확인합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걸 받지 않았으면 심사를 중단하고 원고를 발리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 조금 미진한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계속 이렇게 이런 것들은 준수를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연구기관과 학회 간의 협력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 진실성 확보를 위해서, 그 다음에 윤리적인 연구 출판을 위해서는 연구기관과 우리 학회 간의 어떤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논문을 투고하고 심사한 연구자라면 누구든 꼭 알아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혹시 시간 관계상 질문 있으시면 딱 한 분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을 것 같은데. 네, 회장님. 저게 뭐 하여튼 발표하는데 수고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연구 윤리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뭐 많이 교육도 하고 하는데, 지금 저 지침이 지금 한국연구재단에서 올해 나온 건가요? 아니요, 이거 올해 나온 건 아니고요. 그 연구재단에서 아마 그 하부, 제가 당장 기억이 안 나는데 다른 부서에다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하라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아마 그 이런 지침들을 마련해가지고 온라인상에 배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제가 나중에 그 사이트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가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이제 궁금한 게, 특별히 이제 뭐 조국 딸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아마 좀 그런데 굉장히 좀 세부적인 지침이나 그런 게 내렸을 텐데, 혹시 이제 그 이전과 이후에 뭐가 좀 달라진 사항이 없는가, 그래서 한번 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